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부동산 로드맵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강남 불패라는 이야기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듯합니다. 그런데 강남의 분위기가 최근에 심상치가 않습니다. 강남 3구의 가격이 3주째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건데요. 수억 원가량이 떨어진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급매물로 나온 것들을 누군가는 재빠르게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정의 장을 투자의 기회의 삶으로 지금 선택을 하는 건데요. 특히나 이 강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조금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다양한 규제 속에서 지금 머리가 아프신 분들, 고민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누군가는 투자의 기회, 전략을 세우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최적의 전략을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1부 함께 하실 전문가 한 분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최현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엔리 중개법인 최현수 이사입니다. 최근 많은 부동산 규제들을 예고하고 또 다양하게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많은 다주택자분들을 겨냥해서 여러 가지 워딩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부적으로는 이런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과 또 추가로 바깥으로는 또 해외 전쟁과 국제 유가 상승 등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좀 어려우실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또 명확한 투자 기준을 세우고 이 기준에 따라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부동산 투자에 앞서서 어떠한 기준을 세우고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투자의 기준을 세운다. 사실 공부를 하루 이틀 해서는 이 투자의 기준을 세운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사님께서 꼼꼼하게 공부하고 좀 준비해온 이 자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부동산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요. 그럼 가장 먼저 이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투자라는 게 뭘까요? 네, 오늘은 먼저 투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투자란 무엇일까? 네, 일단 투자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투자라고 함은 특정한 이득을 얻기 위해 시간을 투입하거나 또 자본을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단 흔히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최근에는 시간을 투입을 하는 것보다는 시간은 빠르게 그리고 자본은 더 적게 투입을 해서 가장 큰 이득을 얻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흔히 이 이득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금전적인 수익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현대화가 됨에 따라서 최근에는 투자 상품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첫 번째로 종류를 한번 보면 금융 투자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실물, 자산 투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금융 투자의 내용을 한번 보면 주식과 채권, ETF, 펀드 등으로 굉장히 다양한 상품 등에 투자를 하고 있고 실물 자산 투자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면 부동산, 금, 상업용 건물, 미술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투자 상품들이 또 상호 간에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코스피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식으로 많이 돈을 또 버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주식으로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얻으신 분들이 또 부동산을 투자를 하시거나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또 금액을 벌고 난 후에는 또 주식이나 채권에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투자를 바라볼 때 굉장히 복합적이고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 투자 시의 고려사항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작은 묘목입니다. 네. 두 번째로 보시는 사진은 이미 울창한 숲인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투자에는 기준을 세우는 게 명확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보실 이 작은 묘목 같은 경우는 아직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아직 성장을 다 마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장 기대치가 존재하고 미래 가치를 바라보았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두 번째 울창한 숲 같은 경우는 이미 성장을 다 마쳤고 그 성장을 마친 덕분에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갖춰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완성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투자를 고려하실 때 항상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이 성장이 다 되지 못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모델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미 울창한 숲이 돼버린 건물 같은 경우는 부동산과 비교를 하자면 이미 완성이 되어서 가격 반영이 모두 끝이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초기 자금이 좀 작거나 처음 시작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작은 묘목에 그 와중에서도 또 좋은 원석들을 골라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투자를 하셨을 때 나중에 미래 가치까지 생각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울창한 숲만 바라보기보다는 작은 묘목에 또 주목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시는 것이 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울창한 숲이 되기 전에 가격이 반영이 되기 전에 우리가 묘목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사님께서 재개발 투자가 초기에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요. 재개발 지역을 선택할 때 쉽지가 않거든요. 어떠한 기준을 잡고 좀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정비 사업과 재개발 쪽에서 투자를 하실 때 가장 기준으로 세우기 쉽고 가장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모든 부동산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입지입니다. 이 입지 같은 경우는 교통과 한강 접근성, 직주 근접, 역세권 등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입지라는 것 자체는 부동산이 똑같이 지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입지에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또 혹은 이런 역세권이나 직주 근접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향후 미래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보실 것은 바로 노후도입니다. 네, 이 노후도 같은 경우는 다른 부동산 투자 모델과 좀 다르게 이 정비 사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건물이 오래될수록 정비 사업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좋은 빌딩을 사거나 아파트를 살 때는 이미 갖춰져 있는 상권이나 인프라를 중요하게 보는데 이런 정비 사업과 재개발 쪽에 투자를 하실 때는 오히려 더 낙후되었고 조금 노후도가 많이 올라와 있는 이런 단지를 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보실 것은 바로 사업성입니다. 이 사업성이라는 것은 바로 용적률, 세대수 증가, 일반 분양 물량 등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사업성이 결정이 되는데 이 사업성이 왜 중요하냐면 어떠한 정비 사업으로 진행하느냐 혹은 일반 분양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 투자를 하신 조합원 분들께서 가져가시는 수익 자체가 다르다 보니 이렇게 입지, 노후도, 사업성 이렇게 세 가지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지, 노후도, 사업성 세 가지가 중요하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입지를 가장 맨 처음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이미 많이 오른 지역보다는 뭐 역시나 앞으로 오를 것 같은 유망한 지역을 잘 선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재개발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이 성수동을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성수동 이미 올랐으니까 거기에 접근하기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다면 성수동 다음 타자 넥스 성수동이 어딜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사님은 어디로 좀 보고 계세요? 네, 많이들 들어보셨던 성수동 이야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은 어딜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일단 이 성수동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성수동 같은 경우는 일전에는 공장 단지로 유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호선 성수역 아래쪽을 기점으로는 모두가 다 중공업지에 속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조금 칙칙하고 공장가였던 이미지가 많았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서울 내에서 가장 빠르게 변한 상권 중 하나가 바로 성수입니다. 이 성수 같은 경우는 지금
성수동 카페 거리라고 하고 있는 이 연무장길을 기점으로, 그리고 또 추가로 이 서울숲역이 존재하고 있는 서울숲에 해당하는 그 아뜰리에 길, 이 두 가지 길을 대표적인 상권으로 지금 현재는 성수, 성동구뿐 아니라 서울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한 상승세를 보이는 상권이다 보니 파급력이 주변으로도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상업적인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가운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수 전략정비지역구로 해가지고 이 한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주거까지도 완성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성수의 임대료 자체나 여러 가지 팝업 스토어 등등으로 최근에는 월세 상승에 대한 또 이슈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것이 바로 성수 효과의 확산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네, 예전에는 가로수길이 유명을 했을 때는 안테나 샵이 굉장히 성행했었습니다. 네, 대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이렇게 입지가 좋은 가로수길이나 이런 강남 쪽에 선점을 해놓고 이렇게 TV처럼 안테나 역할을 하면서 브랜드 홍보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최근에 성수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 팝업 스토어의 비중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어떤 이유냐고 하면 최근에 성수 같은 경우는 월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이 건물 가격과 수익 자체가 굉장히 맞춰지기가 어려운 구조였는데요. 이것을 바로 타개한 것이 브랜드 팝업 스토어입니다. 그리고 신규 브랜드들도 이런 안테나 샵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단기 임대로 팝업 스토어로 플래그십 스토어를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지금 지역별 팝업 스토어 오픈 비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성동구 같은 경우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권의 파워가 굉장히 세다라는 것이고, 하지만 저희가 이런 현상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 정도 짚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영세한 상인들이나 혹은 작은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 성수의 위압적인 그 월세 상승과 또 집가 상승을 견딜 수가 없다 보니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현상 자체가 성수동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역대 서울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곳을 바라보면 첫 번째로는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이 가로수길과 압구정 로데오가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망원동과 연남동입니다. 이렇게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저는 이런 성수동의 효과가 옆으로 퍼짐에 있어서 바로 성동구 바로 옆인 광진구 자양동으로 좀 퍼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상권만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닌 저는 성수동에서 퍼지는 광진구의 효과는 주거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광진구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비교적 노후된 주택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압력이 존재했었고, 지금은 시기가 맞춰졌기 때문에 광진구 쪽으로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팝업 스토어 갈 때 좀 많이 찾아가는 게 성수동인데, 성수동의 이러한 파급 효과가 점점 주변 지역으로 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전의 사례들에 대한 공부가 없으면 지금 성수동이 잘 나갈 때 성수동에만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텐데, 이러한 부동산 투자 팁을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노르맵 오늘 시청자의 참여를 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신 다음에 입장하시면 되고요. QR코드 촬영한 다음에 신청하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부동산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링크로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압구정 로데오라던가 망원동 연남동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러면은 성수동에서 파생돼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지역은 어디인지 또 궁금해집니다. 이사님, 어떤 지역을 저희가 집중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성수동과 바로 붙어 있는 광진구 자양동을 좀 지켜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자양동의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광진구 자양동이 보유하고 있는 한강 프리미엄입니다. 네, 최근에 서울에서는 한강 프리미엄이 단순한 한강 뷰가 아닙니다. 한강 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한강 프리미엄 자체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한강 뷰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장점으로는 이 한강 뷰가 출퇴근에 가능하다는 점과 두 번째로는 이런 공원들을 함께 향유하면서 이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추가로 이 서울 같은 경우는 한강을 축으로 남쪽과 북쪽 모두 지금 큰 개발 호재로 보일 수 있고 한강변 아파트 자체가 가격이 계속 최고가를 경신하는 것은 당연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보실 것은 이 한강 뷰가 가능하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희소성입니다. 이 희소성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한강변 아파트를 모두가 다 소유할 수 없고 이 한강변의 프리미엄을 그대로 누리면서 내가 한강변 아파트에 살고 있다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약간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요소로 정리가 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 한강 뷰 같은 경우는 영구히 조망이 가능하며 생활권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한강 프리미엄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현실이고 서울도 계속해서 한강 따라서 가격이 오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광진구 자양동 같은 경우는 성수동과 바로 붙어 있으면서 한강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 남쪽으로는 잠실과 강남구, 그리고 마포, 여의도, 용산 등 전부 다 좋은 지역을 본다면 이 한강을 끼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광진구를 바라봤을 때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자양동 같은 경우는 2호선이 지나갑니다. 이 2호선 같은 경우는 직장인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호선 중에 하나인데요.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호선을 꼽자면 이 2호선과 추가로는 9호선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2호선 같은 경우는 서울 경제순환선이라고 얘기를 제가 해봤는데요. 이렇게 서울 자체를 크게 아우를 수 있는 2호선 노선이다 보니 저희가 바라볼 때 이 성수역과 잠실, 그리고 강남, 그리고 홍대 입구, 시청, 직장인뿐 아니라 모든 관광객들도 2호선을 한 번씩 이용한다라고 볼 수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한강 장점과 같이 이런 지하철 호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호선을 계속해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바라볼 것은 자양동의 추가적인 가능성입니다. 자양동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한강축을 기점으로 따라오고 있는 지역인데요. 강 남쪽으로는 잠실과 강남이 존재하고 있고 강 남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 초기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들 바라보고 계신 곳이 마포구, 용산구, 또 그리고 성동구인데요. 흔히들 많이 들어보셨던 마용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렇게 강 남쪽으로 진입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 보니 강 북쪽, 강을 남쪽으로 끼고 있는 이 북쪽들이 뜨기 시작한 건데요. 이렇게 마포구를 기점으로 시작을 해서 용산까지 이어지고 성동구까지 이어지면서 이 한강을 기점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최근에는 이 마용성 자체의 투자 가치도 굉장히 올라가다 보니 바로 옆에 존재하고 있는 이 광진구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진구를 지켜보라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작은 묘목과 같은 광진구를 바라봤던 것인데요. 하지만 이 광진구도 이미 가격 반영이 많이 되기 시작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성수동과 바로 붙어 있는 자양 4동, 3동, 2동, 1동 이런 순서대로 가격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성수의 파급 효과와 더불어서 계속 옆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진구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린 2호선의 호재와 한강뷰도 가능하고 또 추가로 광진구 같은 경우는 건대 입구역이라고 해서 7호선이 지나갑니다. 네, 7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강북까지 아우를 수 있는 교통의 허브이자 주거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광진구의 가능성, 광진구 자양동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자양동의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자양 4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높게 지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약 3,000세대가 지어질 것으로 보이고 층수는 49층입니다. 이렇게 큰 규모와 높은 한강뷰가 가능하게 지어질 예정으로 이미 가격 반영이 많이 끝났다고 보실 수 있고 이쪽은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적게는 20억 정도를 생각하셔야 되고 또 그 밖에 이 자양 4동 A구역을 필두로 여러 가지 지역들을 보자면 바로 위쪽도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을 보면은 지금 신속 통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정비 사업의 현황을 보면서 다음으로 볼 것을 바로 찾는 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지역은 이 지도를 봤을 때 이미 가격 반영이 끝이 났고 그리고 아래쪽부터 한강변을 따라서 올라오고 있는 물량과 이런 금액 상승들을 바라봤을 때 저는 자양 1동을 바라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이 바로 구의역 2호선인데요. 2호선이기 때문에 이런 2호선의 장점도 가져갈 수 있고 이 아직 가격이 덜 반영된 이런 지역을 보시는 것이 투자를 하실 때 초기에 들어가시기에 굉장히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양동에 대해서 장점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강 프리미엄 그리고 2호선과 7호선이 지나다니는 서울의 모든 곳을 잇는 교통의 허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여기다가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묘목이 정말 숲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인지 이사님께서는 자양동을 먼저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오늘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께서는 최현수 이사와 함께 부동산 고민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창구를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에 부동산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해결책을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나는 지금 바로 이렇게 내 고민들을 좀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 스캔하시면요.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최현수 이사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또 창구를 저희가 열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숲이 되기 전에 묘목을 찾는 게 정말 힘든데 이러한 부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청자분들의 고민들을 또 접수를 받아서 방송 시간에 또 해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자님께서 고민 남겨주신 게 있어서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토지가 공공주택 사업으로 수용이 되면서 보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다른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에 참여하면 청약 재당첨 5년 제한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제한과 관계가 없다면 2억에서 3억 정도의 자금으로 정비 사업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살펴보면 좋을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시청자님의 궁금증 이사님 좀 해결해 주시죠. 네, 일단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분양권을 얻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이는 지금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청약이나 그 재개발지에 투자를 하셔서 분양권을 받은 것과는 좀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단어 자체는 분양권과 똑같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투자를 하거나 어떠한 그런 것들로 청약에 당첨된 것이 아닌 이런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수용이 된 것에 대한 보상안입니다. 보상안이기 때문에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5년 재당첨 기한에는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일단 이 2억에서 3억 정도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서울권 내에서는 굉장히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많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초기 투자 금액을 작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진행을 하는 방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상은 보상대로 받으시고 추가로 투자를 하시는 방향은 굉장히 좋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광진구 쪽을 바라보시는 것도 괜찮은 수단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보실 만한 곳은 이 염창역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구시가지도 저는 한번 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상황과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자료와 정보들은 참고용으로만 확인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상황에 맞게끔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로 맞는 상황에 따라서 투자의 방식도 달라지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은수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거나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부동산 세 글자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요. 함께할 수 있는 정보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라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사님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부동산 길잡이, 부동산 로드맵과 현재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시간이 아쉽게 느껴지시는 분들께서는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에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2부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함께하실 전문가 먼저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부동산 로드맵 2부는요. 김남현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하셨는데 우선 시청자님들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로열리 중개법인의 김남현 팀장입니다. 최근 부동산 임대차 시장은 구조적인 변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독특한 특징이었던 전세가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는데요. 전체 임대차 계약 중 지난 2021년 40%대에 불과했던 월세의 비중이 2025년에는 훌쩍 상승을 해서요. 61.4%가 되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더욱더 월세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66.8%, 그러니까 전체 10건의 임대차 계약이 있다라고 하면 이 중에 월세 계약이 7건이고요. 전세 계약은 불과 3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에서 월세로 주거 형태가 변화를 하게 되면서 이 전세 월세 전환이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즉 주거 비용의 증가를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내가 모을 수 있는 종잣돈이 임대인의 주머니로 들어가면서 주거 사다리가 붕괴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주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을 어떻게 편입시켜야 하는지 이런 고민이 깊어져 가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단순히 집을 산다라는 개념을 넘어서요. 검증된 입지 안에서 앞으로의 상승이 눈에 좀 가시권해 보이는 그런 지역을 들어가는 게 모두의 염원일 것이겠죠. 역사는 반복되어 왔고요. 남들이 위기라고 말을 할 때가 또 새로운 기회가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앞으로의 상승이 눈에 보이는 곳들, 이런 곳들을 잡는 게 어떤 기준점을 봐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까지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의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도 부동산의 이런 분위기 변화를 오히려 투자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 투자의 기회 가운데서 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재개발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지 궁금한데요. 팀장님, 왜 저희가 재개발에 집중해야 될까요? 네, 서울시는 최근 재개발 사업장 중에서 26년부터 28년까지 조기 착공이 가능한 이 85개 구역을 공개를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재개발 추진을 빠르게 함으로써 이 공급난을 해결을 하고 공급 계획을 앞당기겠다라는 계획인데요.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장의 병목 현상을 해결을 하고 이 3년 내에 핵심 공급 전략 사업지에 3년간 8.5만 호를 빠르게 공급한다라는 계획입니다. 또 이제 이주비 융자 지원 등 정비 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이야기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주택진흥기금에 500억 원을 편성을 하면서 실체 있는 공급 대책만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불안감을 좀 요즘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방선거 끝나면 어차피 재개발 올스톱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방선거 끝나더라도 서울시는 지금처럼 계속 재개발 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공급난을 해결을 하려면 결국에는 재개발밖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인데요. 여야를 떠나서 실제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신 분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이 재건축과 재개발의 속도를 상승시키겠다. 또 새로운 정비사업 관련한 제도를 도입을 해서 촉진을 하겠다. 또 규제 완화, 이것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내 주거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가 되면서 이 서울 전체가 강한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공격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현재 서울시 내에서는 많은 구역들을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앞으로 나올 사업장까지 포함을 하면은 좀 과장되게 말씀을 드려서요. 현재 재개발지 구역보다 재개발이 아닌 구역을 더 찾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이 지역별로 아파트가 될 모든 매물지에 점을 찍어준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요. 이 저희의 자본은 한정이 되어 있고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한정된 자본으로 이 최대의 이윤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치밀한 지역 분석과 이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이 투자는 특히나 부동산 투자, 재개발 투자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끝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신규 투자 결정하시기 전에 재개발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이 정비사업, 재개발 투자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사업성 분석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비례율 산정 공식인데요. 종후 자산 평가액에서 총 사업비를 제외를 하고요. 이를 종전 자산으로 나눈 값이 백분율이 바로 비례율입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요. 이 종후 자산 평가액은 수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총 사업비는 지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입, 재개발 사업의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종전 자산으로 나눈 값이 비례율인데요. 이 하나씩 뜯어서 좀 살펴보자면요. 이 총 사업비에는 재개발 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총 이 사업 비용을 다 의미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시공비, 공사비 들어가겠고요. 또 공사하려면 설계해야겠죠. 설계 비용 들어갈 것이고 또 감리 비용,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모든 운영 비용, 그리고 사업 기간 동안의 금융 비용,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종전 자산 평가액은 이 재개발을 하기 전에 현재 상태, 이 현재 노후화된 상태의 이 모든 감정 평가액의 가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역 내에 모든 조합원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현재 토지와 이 건축물의 감정 평가액의 총 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종후 자산 평가액은 이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조성되는 이 대지와 건축물의 이 평가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종후 자산 평가액은 이 분양 수입, 그리고
임대주택 매각대금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비례율이 높아야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례율을 높이려면 이 분모가 높아져야 되겠죠. 그런데 사업비를 저희가 줄이는 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수입 부분을 늘려야 하는데요. 이 분양 수입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일반 분양이 있겠고요. 조합원 분양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가도 분양을 하겠죠. 그런데 이 전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에서 상대적으로 이 상가 분양과 임대주택 매각 대금은 그 비중이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에서 많은 수익을 올려야 전체의 사업성이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게 이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네, 결코 틀린 말이 아니고요. 이 사업성 분석에 있어서 1번 분양 세대수를 따지는 게 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방식입니다. 또 권리가액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권리가액이란 현재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종전자산의 감정평가액에서 여기에 비례율을 곱한 수치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현재 가진 그 건물의 이 현재 가치, 권리 가치를 산정을 할 수 있는데요. 흔히 재개발 프리미엄이라고 말하는 그 재개발 피를 얘기를 할 때 그런 것들이 다 이 권리가액에서 비롯이 됩니다. 좀 더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현재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계 내에 이 15억 원짜리 빌라 매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빌라의 감정가액은 4억 원이라고 하고요. 또 비례율은 120%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권리가액은 이 감정가액 4억 원에 비례율 120%를 곱한 5억 원이 내 권리가액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 매매가액 15억 중에 이 권리가액 5억 원을 발라내면 이 나머지 프리미엄이 10억 원으로 책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은 재개발 피가 10억 붙어있는 매물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런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많고 주목도가 높은 사업장일수록 재개발 단계를 거쳐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아파트가 건립될 때는 조합원 분담금이라는 것도 발생을 하는데요. 이 조합원 분담금은 분양가를 알아야만 산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9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합원 분양가 9억 원에서 권리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 4억 원이 내가 이 입주권을 얻기 위해서 추가로 지불해야 할 비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조합원 분담금에 더해서 추가 분담금도 발생을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가 지연된다던가 이제 분양이 좀 지연된다던가 인건비가 상승한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 입주 단계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까지 이 추가 분담금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매매 거래에서 내가 손에 실질적으로 쥐게 되는 것은 이 권리가액, 현재 가치 5억 원의 빌라지만요. 그 이상의 훨씬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프리미엄이 세게 붙기 전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을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사업 단계를 많이 거쳐갈수록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 각종 규제와 제한도 많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비교적 자유로운, 규제에서 자유로운 재개발 초기 지역으로 진입을 하는 게 요즘 투자자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기 재개발의 경우에는 맹점이 있는데요. 이 감정가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비례율이나 사업성 분석에 계산에 필요한 숫자들을 정확하게 좀 산정하기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조합원 분담금 당연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겠고요. 이 감정가액, 권리가액 이런 것들도 미래 시점의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산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대지지분 평당가만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많은 이 정량적, 정성적인 요소들을 다 다각도로 체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분석하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로 문의 주셔서 저희한테 1:1 상담 주시면은 더욱더 정확하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QR코드 스캔 어려우신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부동산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이러한 해답들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방법들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재개발에 관심이 있어서 임장도 뭐 몇 번 다니고 했는데 사실 다 노후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진짜 발전을 할까? 오를까? 뭐 이러한 고민도 걱정도 많이 되더라고요. 팀장님 그렇다면 서울 지역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그리고 활발하게 좀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자면 팁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40 서울 플랜에서 제시한 서울시 중심지 체계를 나타낸 지도인데요. 이 서울의 주요 3도심 지역, 서울 주요 업무지구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고요. 서울 도심, CBD 업무지구, 그리고 YBD, 여의도 업무지구, 그리고 강남, GBD 업무지구까지 이 주요 세 도심을 잇는 이 트라이앵글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중심지 내로 들어오는 투자를 해야만 내 투자의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어떤 공식처럼 좀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용산이 개발이 마무리되고 용산 국제 업무가 활성화되는 시점이 되면 저는 이 용산까지도 이 3도심 지역에 추가적으로 편입을 시켜서 이제는 4도심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마포 권역에서 인접한 이 도심 지역만 총 3군데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논할 때 이 한강벨트의 프리미엄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한강벨트, 이 한강을 따라서 이 한강벨트의 이 프리미엄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포구는 이 강북권 한강벨트의 핵심 입지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투자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라면 앞으로도 마포를 주목해 주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네, 그리고 현재 이 서울 주거 주요의 신수 2구역, 마포구 신수 2구역을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양옆으로 광흥창 역세권, 그리고 이 우측으로는 신수 13구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수 13구역은 얼마 전 이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13구역의 빌라 투룸 매매 가격은 5억 원대 정도의 거래 사례를 보였는데 지정 후에는 투룸 10억 원을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수 2구역의 시간이고요. 현재 신수 2구역은 나와 있는 매물대를 기준으로 투룸 기준 6억 원, 투자금은 3억대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될 수가 있고요. 네, 현재 신수 2구역은 6호선 광흥창역 그리고 6호선 대흥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세권 재개발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총 면적은 약 15,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200명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상 건립 세대수는 400에서 500세대 정도이고요. 이 역세권 활성화로 역세권 재개발로 가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용적률은 약 490%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지하 4층부터 지상 35층까지 고층 건물로 건립이 돼서 지역의 랜드마크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겠고요. 특히나 이 지역의 특징은 이 높은 노후도에 있습니다. 90%가 넘는 노후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울의 핵심지 입지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높은 노후도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압력을 강하게 받는 구역입니다. 신수 2구역은 마포구의 뛰어난 입지로 인해서 예전부터 재개발이 활발하게 논의가 된 바가 있는데요. 지난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었다가 2021년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이제 일몰제로 결국에는 정비구역 해제 고시가 되는 말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용적률을 낮게 받아서 사업성이 부족한 것이 이 재개발 사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충분한 주민 동의를 얻지 못했고 추진 동력을 잃었지만 이제 다시 역세권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499%까지 용적률이 2배 이상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 공급 부족과 맞물려서 각종 이 규제도 많이 완화가 되면서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사업성이 크게 개선이 되었고요. 그 결과 현재 주민 동의율 71%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부러졌다가 다시 추진되는 구역의 특성상 그동안의 데이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속도를 훨씬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또 예전 추진 기간 동안 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 지역의 신축이 전혀 건립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도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재개발을 시작을 할 만한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사전 타당성 검토 5차를 마쳤고요. 이 작년 25년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이 원안이 동의되어서 이 원안 가결되어서 현재 구청에서 서울시로 이 재개발 안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정비구역 공고 공람을 목전에 앞두고 있어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 아니면 연말 정도에 구역이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역 내에 교외 부지가 크게 있어서 이 교외의 동의를 얻어내는 게 가장 관건이었는데요. 현재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행히 사업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협의가 잘 되어 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신수동을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 학원가 상권에 있습니다. 이 6호선 대흥역을 기점으로 학원가가 점점 확장을 하고 있어서요. 이러한 추세가 지난 5, 6년간 반복이 되어 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대흥역 인근에 유명 입시학원,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들도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요. 교육열에 관심이 높은 이 고소득, 젊은 고소득의 수요층도 이제 주목이 쏠리고 있는 지역이 바로 마포구 신수동 이쪽 지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수 2구역은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이 마포의 역세권 라인, 합정, 홍대, 공덕, 용산역, 그리고 위로는 서울역까지 다 인접을 한 자리에 있고요. 6호선 대흥가 또한 바로 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덕역, 이 마포에서 4개의 호선이 지나가고 업무지구까지 갖춰져 있는 마포 최고의 역세권인데요. 여기도 이제 인접하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대중교통 인프라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또 아래로는 한강이 넓게 펼쳐지기 때문에 이 신수 2구역, 이 구역의 아파트가 건립이 된다라고 하면 일부 고층 세대는 한강까지도 조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량은 당연히 조합원들이 가져가겠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최고의 부동산 볼모지 용산까지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울 주요 업무지구와의 연계성 또한 뛰어나고요. 그리고 왼쪽은 서부선 경전철 노선도인데요. 6호선 광흥창역, 신수 2구역과 바로 연결되는 광흥창역에 이 서부선까지 추가로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이 서부선 호재로 인한 시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재개발 사업의 정량적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신규 노선이 들어오는 것을 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재개발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사업성을 따져볼 때 또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이 주변 아파트 시세인데요. 현재 신수 2구역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바로 아랫단으로 레미안 마포 웰스트림, 준공 12년 차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현재 국민평균 기준으로 20억대 후반의 실거래가를 보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주변부의 아파트들 모두 20억대 초반, 그리고 20억대 후반까지도 실제 거래 사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의 시세가 충분히 받쳐주는 지역이고요. 이 신수 2구역에 이 랜드마크로 고층 건물이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이상의 시대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 이미 나와 있는 정책들 중에서 내가 챙길 수 있는 혜택을 빠짐없이 또 챙겨가시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지난 110 대책에서 발표한 소형 신축주택 특례입니다. 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이 각종 세금에서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이 주택수에 제외하는 아주 유용한 방안을 담고 있으니까요.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 세무, 법무, 자문까지 논스톱으로 상담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남현 팀장과 함께 신수 2구역 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궁금증 생기신 분들께서는 QR코드 스캔하시거나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부동산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방송 시간 외에도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님과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